최근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 정면 타격을 할 수 있다며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중국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보자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간지 해방군부는 8월 2일에 남중국해에서 분란과 풍파를 일으키려는 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풍부하고 강력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음험한 계략은 단호한 대응과 정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같이 담았는데요. 필리핀에 대해 정면 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발언을 한 것일까요? 이번에 보도가 나온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번 논평은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중국 정부가 스카보로 암초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다가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하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남중국해를 전부 다 먹을 생각을 하면서 점차 규정을 만들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국 해경이 필리핀군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경은 곤봉으로 무장한 채 필리핀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접근을 하였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중국 해경이 곤봉으로 무장하고 필리핀군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총격전이나 함포 사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해상 충돌 가운데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 아니라 중국 해경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강압적 행동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 해경이 군사력이 아닌 법 집행기관의 형태로 활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필리핀 측에 해상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자국이 권리를 보유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중국 측의 행동은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양국 간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영내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건의 책임이 필리핀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과 병력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중국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필리핀 인원이 노와 긴 막대를 이용해 중국 해경을 공격했고 이에 따라 현장 요원들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리핀이 사건 영상을 편집하거나 일부 장면만 공개해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이번 충돌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외교 갈등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까지 집중시키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 정면 타격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필리핀은 스카보로 암초 주변 영해기선 관련 해도를 유엔에 최근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자국이 가지는 해양 권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중국 정부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했죠. 또 최근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스카보로 암초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국군 남부정부는 이번 훈련이 현재 남중국해 정세와 일부 영내 국가들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정부는 일부 국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실전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실제 분쟁 상황을 가정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연합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군은 정찰과 조기경보 체계를 운용하며 주변 해역과 공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해상과 공중 통제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합동 타격 작전과 해군, 공군 협동 작전 수행 능력도 함께 시험했습니다. 각 전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통합작전 절차를 확인하면서 실제 충돌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 역시 같은 시기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서 별도의 법 집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의심 선박에 대한 임검과 납포 절차는 물론 외국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는 훈련과 선박을 강제로 예인하는 상황까지 포함됐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러한 훈련이 자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훈련과 해경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서 중국이 군사력과 법 집행 능력을 동시에 활용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스카보로 암초 주변 영해기선 관련 해도를 유엔에 기탁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리핀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군사훈련과 외교적 반발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스카보로 함초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군사와 외교
외교 양측에서 모두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응해 필리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결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는데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재재판소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판결의 근거가 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확정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정부는 해당 판결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국내외의 시도에 맞서 모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우리는 정복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정복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남중국해 지역에서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밝히길 이번 훈련이 참가자들 간 지속적 파트너십과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필리핀의 헌신을 보여주고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활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은 이에 대해서 역외 국가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강하게 필리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은 현재 상황을 계속 관망하며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필리핀군이나 공공선박, 항공기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협정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최근 여러 차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공공선박이나 군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상호 방위 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확대 국방협력 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 여러 군사시설을 미군이 순환배치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병력과 장비를 일정 기간 배치한 뒤 교체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 해협 등 주변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꾸준히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국제법상 공해에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역을 통제하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군함과 군용기는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국제법에 따른 항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작전을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국제안보 현안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해경과 필리핀 선박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대치는 주로 해경 선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중국이 해상 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필리핀이 보급 임무와 순찰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면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간 근접 접근이나 물대포 사용, 진입 방해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작은 충돌이 더 큰 외교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해군과 공군, 해경을 함께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작전 능력을 공개하면서 주변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활동이 맞물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남중국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선박이나 군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수준의 충돌이 반복된다면 미국이 외교적 경고를 넘어 필리핀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거나 합동훈련을 하는 등 추가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입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선박 간 충돌이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과 해경, 민간 선박이 동시에 움직이는 해역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가 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